네, 계속해서 한 주간의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다시 모셨고요. 권상희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앞서 보신 것처럼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이제 분향소를 찾아서 피해자에게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글쎄요, 열흘 지나서 사과를 했는데 글쎄 유족들의 반응은 어땠는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일단 사과라는 게 내용도 중요하지만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네. 늑장 사과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사실 어려워 보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늦어진 것에 대해서 또 사과를 했어요. 여러 현장을 다니고 대책을 강구하다 보니 네. 공식 사과가 늦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식 사과에 대한 사과를 또 한 셈이 됐는데 예. 유족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네. 물론 아쉬움이 남지만 이제라도 사과를 표명을 했기 때문에 회사에 고마운 마음이 든다라는 반응도 있었지만 네. 또 한 가지 반응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용을 보면 책임 소재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을 많이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네. 직원이 이런 불행한 일을 겪게 된 데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목소리를 냈었는데 예. 그 부분도 역시 두루뭉실하게 넘어갔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예. 크게 아쉬움을 표명을 했습니다. 일단 빈소 방문도 이 공식 사과 하루 전에 이루어졌죠. 네네. 하루 전에 유족을 찾아가서 공식 사과하겠다라는 뜻을 밝히면서 예. 비로소 유족이 이를 수용해서 장례 절차를 어제 마무리 짓게 됐습니다. 예. 이렇게 공식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지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일단 검찰이 본격적으로 강제 수사에 돌입을 한 상황이죠. 네네. 그리고 지금 김상범 사장 개인으로도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와 직원 관리에 대한 소홀함 때문에 예. 이것을 이유로 또 한 시민단체에서 경찰에 고발을 한 상황이에요.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 한동안 이와 관련된 후폭풍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권상희 평론가께서 잠깐 언급을 해줬습니다만 이 검찰이요, 이 공사 측의 법적 책임이 있는지 지금 조사 중입니다. 그러니까 직위 해제된 전조환이 찾아갈 때 이제 찾아보고 했을 수 있었다는 거 아니야? 요것도 이제 처벌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일단 이 김 사장 같은 경우는 이번 사건의 가해자 피해자가 다 교통공사 직원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제일 먼저 사건이 났을 때 가서 현장을 간 사람은 한동훈 장관이었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 당사자가 지금까지 이렇게 현장을 찾지 않았다는 거, 책임진 사람이 이거는 저는 있을 수 없다라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과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대응 자체가 늦었다는 이야기와 함께 예. 특히 이번 사건에서 공분을 일으킨 게 뭐냐면 이번 사건에 이제 이 가해자가 결국 이제 직위 해제된 상태였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직위 해제된 직원들이 버젓이 내부망에 접속을 해서 네. 실제 이 피해자의 근무 시간이라 이런 걸 다 봤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하고 네. 또 직위 해제된 사람이 회사의 어떤 기본적인 월급뿐만 아니라 성과까지도 다 받았다는 거거든요. 아하. 그렇다면 도대체 교통공사라는 곳이 이게 지금 적자가 굉장히 많은 회사입니다. 예. 그런데 이 성과급이라는 거를 왜 그냥 근무도 하지 않은 직위 해제된 사람한테 성과급까지 줬느냐라는 문제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부 시스템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검색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거. 이렇게 되면 어떤 특정 직원에 대해서 어디에 있는지 해서 이렇게 해코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아마 검찰 수사의 핵심은 바로 이런 부분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수사 결과가 나올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후 대전의 한 이 중고차 매매 단지 차량 정비동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근데 건물 2층에 있던 엄마와 두 살 아기가 고립돼서 자칫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어는 아주 다급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굴착기가 동원이 돼서 모자를 구했습니다. 먼저 사고 당시 모습부터 보겠습니다. 아니 빨리 어떻게 나와야지. 높은 차 없어요? 높은 차? 차 빼. 포크레인 와, 포크레인. 소방대를 기다리기에는 너무 늦겠다는 판단이 서서 현장에서 굴착기를 불러가지고 시청자 보셨습니까? 저 화재를 보면 저 연기가 정말 무서워요. 근데 정말 정말 다행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사실 1분 1초가 너무나 다급한 상황 그러니까요. 속에서 발생했던 예. 그런 화재 사고였는데요. 일단 이 불이 어제 오후 2시경에 발생을 했습니다. 2층짜리 건물에서 1층이 자동차 관련 업체가 있었는데 네. 그 업체에서 이제 불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2층에 있었던 40대 어머니와 그리고 2살짜리 아이가 있었는데 예. 이 모자가 구해진 것이 바로 굴착기를 동원해서 구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소방대원이
구조원이 출동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을 해서 인근 건설 현장에 있었던 분들이 굴착기를 동원해서 이 모자를 구해내면서 나중에 소방대원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네네. 불은 30분 만에 진화가 됐고요. 예.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 경찰과 소방당국 화재 원인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굴착기를 몰고 온 분이요, 인근 건설업체 직원이었다는 겁니다. 불이 난 것을 보고 어떤 마음으로 굴착기까지 왔는지 진짜 저 건설 직원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니까 저 위급한 상황에 사람들이 다들 그냥 이게 어떤 사고가 멈추어 버리거든요. 맞아요. 뭘 어떻게 할지. 예. 그러니까 매뉴얼이 없으면 멈추는데 바로 이제 그 이야기 하자면 높은 차 없어? 높은 차 빨리 갖고 와. 아. 이렇게 하는 그 아이디어가 네. 저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본인이 차를 직접 저렇게 몰고 와서 구한다는 것 자체가 보면 대단히 저 연기해 보십시오. 저런 상황에서 다들 피하고 어려울 그러니까요. 텐데 예. 직접 현장으로 들어가서 더군다나 저 아이디어를 예. 저 순간에 낼 수 있다는 거 정말 대단한 기지고 이분들은 정말 제가 볼 때는 격려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소중한 생명을 구해서 격려를 받아 마땅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15일이었습니다. 용산구에서 20대 남성이요, 다른 남성 4명에 의해서 납치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화면도 저희들이 기억을 아마 하실 겁니다. 이 납치된 남성이 차문을 열고 뛰어내려서 극적으로 탈출을 했어요. 그런 장면 다 잡혀 있죠. 이 피해자가 알고 보니까 마약 투약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 뭐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에 반전이 있었던 건데 네. 납치 피해자가 알고 보니 마약 피의자가 된 겁니다. 예. 그리고 당시에 이 A씨 거세게 저항하면서 소란이 일어서 동네 주민들이 경찰에 이 신고를 할 정도였었거든요. 네. 이 납치 일당으로부터 논현동 일대를 지날 무렵에 차량 문을 열고 뛰어내리면서 인근 파출소에 가서 본인의 납치 사실을 알리게 된 겁니다. 예. 일단 현장에서 납치범 4명 중에 경찰이 1명을 검거를 했고요. 이후에 3명을 추가로 이 특수강도 혐의로 붙잡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들을 조사하는 과정 중에 반전이 생긴 거죠. 네네. A씨가 마약 판매책이다. 이런 목소리가 오,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예. A씨가 마약에 중독됐다라는 진술도 나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네네. 지금 납치범 4명과 A씨 서로 아는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A씨가 마약 판매로 번 돈을 뺏기 위해서 이런 납치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장면이 이제 마약과 관련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시내 한복판에 저런 납치극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만큼 또 이제 마약이 연결된 거고 우리 사회에 마약이 그만큼 이제 아주 많이 만연돼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대한민국이 이제 그 마약의 어떤 중간 기착지 정도로만 간주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또 마약 청정국이라고 한때는 이야기 됐었는데 네네. 지금은 보시면 지금 거의 마약 사건들이 최근에만도 꽤 많이 일어납니다. 예. 지난 한 달 동안요, 이 마약 사범 검거한 게 440명을 검거했는데 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34%나 증가를 했어요. 어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내 한복판, 그다음에 이제 뭐 캠핑장 이런 데서 이제 비일비재하게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 검찰을 어떻게 해체하고 뭐 여러 가지 기관 만들 때 네. 나왔던 아이디어가 뭐냐면 중대범죄수사청뿐만 아니라 마약청을 만들어야 된다. 이제 우리도. 예. 이게 왜냐하면 마약 수사 같은 경우에 지금 경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예. 이 경찰로만 될 문제가 아니라 경찰 수사를 할 수 있는 특별한 이제 마약청을 만들어서 네네. 미국에는 그 DEA가 있지 않습니까? 마약을 그렇습니다. 단속하는 기관이기 예. 때문에 이 정보 수집, 그다음에 검거 등등에 대한 이런 것들을 좀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네. 마약 같은 경우는 요즘 들어오는 직구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들어오거든요. 예. 그러면 사전 정보를 우리가 어떻게 입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유통망 잡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정보를 취합하고 수사도 어떤 면에서 보면 좀 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전에 시작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동일하고요. 또 특히 중요한 게 지금 마약 사범을 뭐 많이 늘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20, 30대 마약 사범들이 많다, 이런 지적도 있기 때문에 경찰은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기사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가수 임영웅 씨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할 것 같아요. 9월에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빅데이터 분석 결과 나왔는데 1위 아직도 역시 임영웅 씨였습니다. 여기에 상위권 순위는 미스터 트롯 출신들이 거의 휩쓸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순위를 말씀드리면 1위가 임영웅 씨고요. 2위가 이찬원 씨, 그리고 3위가 장윤정 씨인데 그래요? 장윤정 씨 같은 경우는 이분들을 뽑은 마스터 역할을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면 지금 미스터 트롯의 7명, 이찬원 씨와 임영웅 씨 외에도 예. 나머지 5명이 지금 30위권 안에 다 포진해 있고요. 미스터 트롯 1, 2의 또 입상자들도 이 30위권 안에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사실 오디션 출신 하면 오디션 출신의 인기가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 게 통상적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명웅 씨를 비롯한 미스터 트롯 세븐이 예. 이런 공식을 깼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예. 이명웅 씨는 사실 이제는 대중문화의 예. 콘텐츠가 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네네. 뭐 광고에서도 대세죠. 지금 2022 올해 브랜드 대상에 3년 연속 2관왕을 차지했는데 네. 이 상이 왜 중요하냐면 일단 대국민 소비자 투표가 진행이 된 거예요. 무려 투표에 응한 사람들이 46만 명을 넘습니다. 네. 그래서 광고 모델 그리고 남자 솔로 가수 부분 두 개 부분에서 상을 예. 받게 된 겁니다. 예. 일단 뭐 이명웅 씨 하면 여러 가지 수치로 입증이 되고 있는데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게 여러 차트에 올라가면 한 번 올라가서 내려가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10대들도 우리 아이돌을 밀려낸 예. 가수 이명웅 씨 노래 한번 들어보자 해서 들어보고 난 다음에 이명웅 씨의 또 팬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미스터 트롯 2가 예선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제2의 이명웅 탄생을 위한 예선전이길 텐데.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언제 방송을 하는지 또 언제 허가를 하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미스터 트롯 2 기대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많으실 예. 거예요. 왜냐하면 미스터 트롯 1이 상당한 인기를 끌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왕관을 과연 누가 차지할 것인가 기대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 예. 일단 방송은 겨울로 지금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군요. 예. 이번 달 말까지 예선 참가자를 받는 상황입니다. 상금도 대폭 올랐어요. 1억에서 5억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